오늘은요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박수 좀. 짠. 수비드 머신 협찬을 받아서 이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이라는 건데 너무 예뻐. 어떡해. 한번 까볼까요? 열어볼까 먼저 일단. 짝짝짝 설명서. 네, 엄청나다고도 할 수도 없는데 또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수비드 머신을 가지고 왔어요. 아따 내가 이거 스댕바디 보고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기똥차게 이뻐. 아니 일단 방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뻐. 고급지럽게 생겼어 아주 그냥. 그리고 여기에 아이팩트 7 방수 등급으로 돼가지고 이게 또 증기로 인한 고장이 방지가 돼요. 세상에 방수도 안 되는 수비드 머신은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뭐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좋은 기계 두고 그냥 말만 많으면 안 돼. 일단 바로 그냥 써버려야 돼. 바로 고기에다 준비해가지고 스테이크 해먹어야 돼. 저 고기는 코스트코에서 살치살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거 수비드 머신 장점이 아무리 두꺼운 고기도 수비드 머신만 한번 딱 썼다 하면 쉽게 조리할 수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지.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고기 구울 때 오버쿡이 자주 된다거나 손쉽게 좀 하고 싶은 사람들, 영양 파괴 없이 부드럽게 먹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수비드 머신은 뭐다? 기똥차다. 저 고기는 일단 너무 많으니까 옆에 조그맣게 짜투리로 있는 것만 좀 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그냥 실버 스킨이나 금막 같은 것만 가볍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시즈닝할 필요 없어. 그냥 소금이랑 후추만 적당히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고기는 수비드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비닐 패킹을 해줘야 돼요. 난 저 지퍼백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시간 짧게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진공 패킹 안 해도 돼요. 수비드를 할 때 굳이 진공 패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퍼백에다 넣고 수비드 조리를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지퍼백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열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수비드가 고온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고온에서의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지퍼백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 보이세요? 100도 안 보이세요? 100도 내열온도 100도의 지퍼백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거 막 진공 머신 같은 진공 패킹 진공 포장기 같은 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 그냥 있으면 편한데 없으면 굳이 그냥 지퍼백만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저 이번에 지퍼백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담으려면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수비드를 할 때 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이게 통이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뚫어줬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 굳이 이게 없으면 그냥 이런 냄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꽂을 수 있는 냄비만 있으면 돼요. 내 거 안 되네? 제 거 냄비가 깊이가 좁아가지고 이게 너무 좁아서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 깊은 걸로 하십시오. 이거 짧은 거 하지 말고 깊은 걸로. 지금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열린 상태에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지? 이걸 닫아주면 돼. 진공팩이 돼요.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내가 너무 깊은데? 뭐고? 물 넣어야겠다. 아이씨. 제가 평소에 쓰는 컨테이너가 저거 수비드 머신보다 깊이가 좀 깊어가지고 좀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거 입구를 막았습니다. 요 설정 온도는 그 세세하게 0.5도 단위로 이 조정이 가능해요. 시간도 거의 99시간, 100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설정 다 하고 이제 작동시켰는데 뭔가 이상해. 잠깐만, 너 왜 이래? 너 갑자기 시끄러워? 제가 아까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게 뭐 걸렸나봐요, 버터가. 그래서 소음이 엄청 심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분해하신 분들은 이거 여기 화살표 모양 잘 맞춰가지고 넣으세요. 아셨죠? 와, 깜짝 놀랐네. 조용해. 엄청 조용해. 자, 이제 이거 맞고 수비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잖아. 협찬을 받았는데 이거 영상을 제대로 못 찍으면 어떡해 진짜. 나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수비드 조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고기를 굽도록 할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비드 머신 쓰면 참 이게 좋아. 2시간 동안 그냥 신명나게 놀아도 돼. 저는 고기를 54도에서 2시간 돌렸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먹고 싶어가지고 54도로 했어요. 온도 설정에 따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비드를 하고 나면 그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흘러나와가지고 겉면을 겉돌기 때문에 팬시어링을 하려면 꼭 물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수비드 맞췄다고 바로 그냥 기름에 넣으면 그냥 심해요. 자, 폐 한번 까볼까? 제대로 됐나 한번? 53.1도. 사쿠라네? 이게 그 고기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수비드 조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까지는 일정하게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팬프라잉을 하게 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고기 굽기는 안 나오고 오버쿡 돼버리는 거죠. 수비드 조리만 해도 먹을 수는 있는데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팬프라잉을 꼭 거쳐야 돼요.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이 착 일어나도록 이렇게 다 구워줘야 돼요. 수비드 조리를 했으니
있으니까 내부 온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겉면만 맛있게 익으면 됩니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어제 나만 먹으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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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은 거 보여. 좀 익은 거 보여. 이렇게 미디움 레어로 아주 잘 익었어. 뻘겋잖아, 살짝. 나 잘 굽는다 진짜. 야, 수비드 머신이 좋아서 잘 되네요. 살치살은 진짜 내가 먹어본 그 오늘은 그 별다른 가니시 없이 그냥 고기만 얇게 썰어갖고 그냥 먹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본 간을 해가지고 그냥 저거만 먹어도 맛있어. 짭짤하니 그냥 고기 맛도 맛있고 기가 막혀 그냥. 그리고 맨날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쌈장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쌈장이랑 같이 그 와사비도 같이 올려갖고 고기랑 같이 먹었습니다. 아따 이제 빨리 먹을 준비 해주고. 아따 살치꽃이요. 살치꽃 기가 막히게 배웠어. 발랐노? 쌈장. 쌈장 나와. 나와.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유튜브 보면서 막 이제 그냥 구워 먹는 건 해봤으니까 좀 요리다운 요리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저번에 구워 먹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또 요리할 거예요. 일단 사이즈는 요만하게 잘라준 다음에 소금이랑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공 패킹을 할 거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끈으로 이게 잘 고정시켜줘야 돼요. 근데 난 또 잘못해갖고 2번 묶었어요. 여러분들 잘 묶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해. 고기가 요만해. 그 지퍼백으로 해도 되는데 지퍼백 다 써버려갖고 집에 있는 그 진공팩으로 해줬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그 54도로 짧게 할 거라서 뭐 굳이 진공 패킹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퍼백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 안에다 같이 넣어줄 양송이도 손질을 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그 비프 웰링턴을 만들 건데 좀 야미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요 그 레시피는 그 공격주 셰프님 레시피를 보면서 참고했습니다. 저거 다이소에서 산 야채 다지기란 도구인데 기가 막혀 정말로. 저거 물건이요, 물건. 이렇게 해갖고 그 고기에다 같이 넣어서 만들 딕셀이 완성됐어요. 아니 그 완성된 게 아니고 손질이 끝이 났어요. 여기 원래는 그 파이가 젖지 않게 고기랑 파이 사이에서 그런 흡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버섯은 그 육즙을 머금고 파이는 또 바삭하게 구워지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딕셀을 만드는 겁니다. 딕셀은 그 수분기가 없을 때까지만 계속 볶아주면 됩니다. 이제 수비드 조리가 끝난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서 수분을 먼저 다 닦아줬습니다. 모양이 딱 괜찮게 나왔는데 이게 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팬에다가 기름을 적당히 넣어주면 돼요. 고기는 이제 앞뒤 좌우로 기똥차게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주면 됩니다. 나 요거 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쁘게 구워졌어. 아주 그냥 고기만 구웠다 하면 기름이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이거 이제 홀그레인 머스타드인데 그 고기가 뜨거울 때 겉면에다 잘 발라줘야 돼요. 이제 고기도 구웠으니까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하면 됩니다. 요 원래 그 비프 웰링턴에는 프로스터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 베이컨을 사용했어요. 베이컨에 그 수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키친타올로 싹 다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베이컨에다가 버섯 볶은 걸 이렇게 잘 감싸가지고 고기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원래는 그 고기를 이렇게 버섯이랑 햄에 감싸야 되는데 제가 그 페스츄리 빵이 너무 작아가지고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튀김가루 해버렸어요. 이제 그 페스츄리 생지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베이컨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생지를 또 덮어주면은 준비가 끝나요. 이렇게 내용물이 안 보이게 빈틈없이 잘 이렇게 잘 해주면 됩니다. 그 생지에 있는 버터가 녹으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를 풀어가지고 반죽 겉면에다 잘 발라줬어요. 이라고 발라주면 이제 반죽이 좀 노르스름해지면서 굉장히 맛있는 색깔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삭한 빵을 위에서 위에다 소금을 좀 뿌려주면 이제 끝. 그리고 180도 오븐에서 15분간 조리해줬습니다. 자 이제 빵이 굽는 동안에 맛있는 또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그 양파 반 개만 소스에 넣어주게 좀 총총총총 썰어주시면 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소스 만드는 거 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고기 구웠던 팬에다가 양파를 볶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그 팬에 그 고기의 감칠맛이 잔뜩 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됩니다. 양파가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달달 볶다가 이제 거기다가 소스랑 레드와인 그리고 마늘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 원래 좀 더 달게 하려고 설탕을 넣었어야 되는데 가지러 가기 귀찮아갖고 그냥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소스 준비도 끝이 났고 이제 빵도 완벽하게 다 구워졌어요. 딱 그 계란물을 붙여 볶은 거 아주 그냥 얘가 노르스름하게 그냥 이쁘게 나왔어요. 역시 고기는 그 뭐야 단면이지 단면 반 잘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수비드하고 팬프라잉하고 오븐까지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구워졌어 그냥 아주. 이제 또 데코 아닌 데코는 또 하나 해볼게요. 이 소스를 먼저 바닥에다 쫙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기를 같이 얹어주면 이제 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매로 만든 살치살 비프 웰링턴이 완성됐습니다. 저 단면 보세요. 단면 기가 막히다 진짜 정말로. 이야.
야야야야. 잠깐만. 아, 그거 너무 크게 썰었어. 에? 이렇게 올려서 맛있어. 아, 작아서 먹기 편하니까 맛있네. 이거 먹어봐. 고기 완전 부드러워. 그래도 완전 고기를 반을 잘라게 발라주고. 예,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